오늘은 시작부터 무섭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차단이 코앞입니다. 비트겟을 쓰고 계시다면 어느 날 앱이 먹통이 되고 자산길이 끊길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이동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이미 최근에 한국에서 미신고 해외 거래소 앱들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와 업데이트가 막혔습니다. 비트겟도 같은 흐름에 걸렸고 설치가 안 되거나 업데이트 버튼이 사라진 분들이 많습니다. 더 무서운 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금융당국 압박으로 접속 제한 조치까지 진행 중이라 오늘은 들어가져도 내일은 접속이 막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이 천천히 닫히는 느낌이죠. 그래서 비트겟 이용자분들은 비트겟에 남아있는 자산을 신속히 다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옮겨야 합니다. 늦게 움직일수록 선택지가 줄어들고 결국 급하게 결정하게 됩니다. 이번 제재는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정식 신고하지 않은 해외 거래소를 겨냥한 조치입니다. 미신고 상태라는 이유만으로도 앱 유통부터 접속까지 단계적으로 막힐 수 있습니다. 기존 이용자분들은 앱을 삭제하고 VPN 같은 우회 접속을 시도할 수도 있고, 더 깔끔하게는 다른 거래소로 자산을 옮겨두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신규 이용자분들은 아예 설치 자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쓸 수 있으니 괜찮다가 아니라 막히기 전에 옮겨야 산다가 맞습니다. 거래소는 문 닫는 순간 버튼 하나가 생명줄이 됩니다. 원인은 첫째로 FIU 미신고입니다. 비트겟은 국내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사업자 VASP로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해석됩니다. 이 한 줄이 제재의 출발점이 됩니다. 둘째는 구글 정책입니다. 구글이 한국금융당국 요청에 따라 미신고 해외 거래소 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였고, 그 결과가 다운로드와 업데이트 차단으로 나타난 겁니다. 셋째로는 세금 이슈가 겹칩니다. 국내 거래소 쪽은 세금 부과가 예정돼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해외 거래소는 걷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우니 당국이 더 강하게 조치에 나섰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 해야 할 일은 간단합니다. 이미 설치된 앱은 당분간 작동할 수 있지만 업데이트가 막힌 순간부터 시간이 내 편이 아닙니다. 다음 단계로 접속이 차단될 수 있으니 안전한 방향으로 미리 이동을 잡아두셔야 합니다. 가장 보수적인 선택은 개인 지갑으로 출금해 두는 겁니다. 거래소 안에 두면 규제, 서버, 정책에 흔들리지만 내 지갑으로 빼두면 최소한 통제권이 내 손에 있습니다. 신규 이용자분들은 플레이스토어에서 비트겟 앱 설치가 불가능해질 수 있고 웹사이트 접속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막상 필요할 때 들어가려면 이미 늦어버리는 그림이 가장 흔합니다. 우회 방법으로 VPN을 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방식은 보안과 법적 문제를 스스로 감수해야 하고 계정 보호도 더 어려워질 수 있으니 가능하다와 안전하다는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국내 거래소로 옮기는 대안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거래소는 레버리지 사용이 불가능하고 수수료가 더 높게 느껴질 수 있으며 추후 세금까지 붙을 가능성이 있어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사태 이후로 한국인들이 많이 이동하는 거래소 5곳을 제가 비교해 두었습니다. 급할수록 한 곳만 보고 뛰지 마시고 조건을 나란히 놓고 보셔야 합니다. 그 5곳은 원화 입금이 가능하고 한글 지원도 되고 수수료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쪽으로 골랐습니다. 가입하면 $100를 지급하는 이벤트가 걸린 곳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비교표와 가입 동선은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오늘은 영상 흐름을 따라오시고 영상 끝나자마자 고정 댓글부터 확인하시면 이동이 훨씬 빠릅니다. 자, 이제 자산 이동의 큰 그림을 잡으셨다면 여기서부터는 코인 선물 거래의 기본 단타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롱과 숏을 언제 잡아야 하는지 초보자 기준으로 딱 감 잡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커서 방향보다 타이밍이 더 무섭습니다. 같은 방향을 맞춰도 들어간 위치가 나쁘면 흔들려서 손이 먼저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먼저 용어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롱 포지션은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하고 들어가는 매수 방향입니다. 쉽게 말해 상승에 베팅하는 자리입니다. 숏 포지션은 반대로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할 때 들어갑니다. 하락에 베팅하는 자리이고 내려갈 때 수익이 나는 구조라 방향 감각이 익숙해지면 무기가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착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신호 하나만 믿고 전부 걸면 시장은 그 타이밍에 꼭 반대로 흔들어줍니다. 추세 거래량, 뉴스가 한 방향으로 겹칠 때 확률이 올라갑니다. 롱 진입 신호부터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일 때입니다. 고점을 높이고 저점도 같이 올라가는 흐름이면 롱이 유리한 판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이동평균선도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뚫고 올라가면 골든 크로스라고 부르고 많은 분들이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합니다. 거래량은 시장의 체력입니다.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까지 같이 늘면 사려는 힘이 실제로 붙는다는 뜻이라 상승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롱 근거가 단단해지는 순간이죠. 그리고 뉴스를 빼면 반쪽짜리 분석입니다. 규제 완화, 대형 기관의 진입,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같은 긍정 이슈는 매수 심리를 확 키워서 롱 쪽으로 바람을 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요령 하나만 기억하세요. 좋은 신호가 나왔다고 바로 뛰어드는 게 아니라 신호가 여러 개 겹치는지 확인하고 들어가면 흔들림이 훨씬 줄어듭니다. 퍼즐이 맞아떨어질수록 손이 편해집니다. 이제 숏 진입 신호입니다. 우선 차트가 하락 추세일 때가 기본입니다.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반등해도 고점을 못 넘기는 패턴이면 숏이 유리한 환경이 됩니다. 이동평균선에서는 51선이 151선 아래로 내려가면 데드크로스라고 하고 하락 신호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식어가는 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 거래량도 힌트를 줍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줄면 올라가는 척만 하는 힘 빠진 반등일 수 있습니다. 이런 구간은 방향이 다시 꺾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숏 근거를 쌓을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뉴스는 하락에 기름을 붓습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은 공포를 키워서 매도 압력을 늘릴 수 있고 숏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보조지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이 정말 중요하고 대표적으로 RSI, MACD, 볼린저 밴드 같은 지표를 많이 씁니다. RSI는 과매수와 과매도 구간을 보는데 도움이 됩니다. 수치가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보고 숏을 고민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보고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MACD는 추세의 힘과 전환 신호를 읽는 데 쓰이고 볼린저 밴드는 변동성의 폭을 보여줍니다. 밴드가 좁아졌다가 벌어질 때는 움직임이 커질 때가 많아 대비가 됩니다. 하지만 지표는 정답지가 아닙니다. 지표는 확률을 올려주는 렌즈일 뿐이고 추세와 거래량, 뉴스가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 가장 빛을 냅니다. 한 장면만 보면 속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서를 이렇게 잡습니다. 첫째 추세를 보고 둘째 거래량으로 힘을 확인하고 셋째 뉴스로 바람을 체크한 다음 마지막에 지표로 타이밍을 조여봅니다. 이 흐름이면 판단이 훨씬 또렷해집니다. 롱을 잡을 때는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를 확인한 뒤 들어가셔야 합니다. 무작정 꼭대기에서 따라붙기보다 눌림이 나올 때 지지 구간을 활용하면 마음이 덜 급해집니다. 숏을 잡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를 근거로 결정하셔야 하고 바닥에서 쫓아가듯 들어가기보다 반등이 막히는 구간을 기다리면 기준이 생깁니다. 레버리지는 속도를 올려주지만 동시에 실수도 크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작게, 천천히 규칙을 지키는 쪽이 결국 더 멀리 갑니다. 손절 라인을 정해두는 것만으로도 흔들림이 확 줄어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재료가 쌓일 때,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재료가 쌓일 때 선택하시면 됩니다. 신호를 모아서 확신을 만들면 단타가 깔끔해집니다. 그리고 업데이트가 막히면 단순히 불편한 게 아니라 보안이 뒤처질 수 있습니다. 금융 앱은 작은 구멍 하나가 큰 사고로 이어지니 업데이트 불가는 빨간불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산을 옮길 때는 마음이 급해도 순서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보유 코인이 여러 개라면 먼저 이동하기 쉬운 코인이나 스테이블 코인으로 정리해두면 송금 과정이 한결 단순해집니다. 출금은 한 번에 크게 보내기보다 소액으로 먼저 시험 송금을 해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주소가 맞는지, 네트워크가 맞는지 확인하고 나서 본 금액을 옮기면 실수 확률이 크게 줄어듭니다. 주소 입력은 한 글자만 틀려도 되돌릴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복사와 붙여넣기를 기본으로 하시고
앞뒤 몇 글자를 눈으로 다시 확인하는 습관만 들여도 사고를 많이 막습니다. 송금이 완료되면 거래 내역과 전송 기록을 캡처해 두세요. 접속이 갑자기 막히는 상황을 대비해 내가 언제 무엇을 보냈는지 증빙이 남아 있으면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새 거래소나 지갑으로 옮긴 뒤에는 보안 설정부터 잠그셔야 합니다. 이중인증, 출금 비밀번호, 출금 주소 화이트리스트 같은 잠금 장치를 켜두면 예상치 못한 침입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조심할 건 가짜 링크입니다. 차단 이슈가 커질수록 대피 링크 같은 사칭 사이트가 늘어나니 공식 주소를 즐겨찾기 해두고 검색 광고 링크는 최대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선물 거래 얘기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선물은 증거금으로 포지션을 운용하는 구조라 같은 움직임에도 체감이 크게 옵니다. 그래서 예측보다 규칙이 더 중요합니다. 초보자분들은 크로스, 아이솔레이티드 같은 모드가 낯설 수 있습니다. 개념만 간단히 말하면 한 포지션에 묶을 자금을 따로 떼어두느냐, 계정 전체를 같이 쓰느냐의 차이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펀딩비도 체크하셔야 합니다. 시장이 한쪽으로 쏠리면 롱이나 숏이 비용을 내는 구조가 생길 수 있는데 이게 쌓이면 단타 수익을 갉아먹을 수 있어서 진입 전에 한번 훑는 게 좋습니다. 단타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차트만 보다가 뉴스를 놓치는 겁니다. 큰 발표나 규제 이슈가 터지는 날은 평소 패턴이 깨지기 쉬우니 뉴스 캘린더처럼 중요한 일정은 미리 체크해 두세요. 롱 예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상승 추세에서 거래량이 붙고 긍정 뉴스가 나오며 RSI도 과열이 아닌데 골든 크로스까지 겹치면 근거가 쌓인 롱이 됩니다. 이런 자리가 초보자에게도 쉽습니다. 숏 예시도 보겠습니다. 하락 추세에서 반등이 막히고 거래량이 식으며 규제 강화나 해킹 같은 악재가 겹치고 데드 크로스가 확인되면 근거가 쌓인 숏이 됩니다. 억지로 반등을 믿기보다 흐름을 따르는 쪽입니다.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가 모일 때,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가 모일 때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기다림이 지루해도 그 지루함이 수익을 지켜줍니다. 단타 실력을 빠르게 올리는 방법은 매매일지를 쓰는 겁니다. 들어간 근거가 추세였는지, 거래량이었는지, 뉴스였는지 한 줄만 적어도 내 실수가 반복되는 지점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감정이 올라올 때는 버튼을 잠깐 멈추셔야 합니다. 시장이 나를 놀리는 것 같을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고, 그때는 오히려 기준을 줄이고 쉬어가는 게 장기적으로 더 빠른 길입니다. 지금은 한국 차단 분위기가 커져서 더 마음이 급하실 겁니다. 하지만 우회 접속에만 기대기보다 자산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놓고 그 다음에 차분히 단타 규칙을 연습하는 순서가 가장 현실적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드립니다. 비트겟은 한국에서 다운로드와 업데이트가 막히고 접속 제한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자산을 빠르게 다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제가 비교한 5거래소 정보는 고정 댓글에 모아뒀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